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상이섬 제주도에 거주하는 38살 여성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원 없이 저 혼자 여유있게 운영하는 카페다 보니 손님이 없을 땐 무척이나 한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연을 챙겨보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만 불행했을 거예요. 전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제 사수였고 젊은 남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정분이 난 거죠. 1년이 채 안 되는 불같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했던가요? 연애하면서 알게 된 남편의 모습은 결혼하니 180도 바뀌더군요.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찌들어 있었고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던 시어머니까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제 결혼 생활은 크나큰 칩으로 남아있어요. 다시는 떠올리기 싫지만 용기 내서 여러분께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얘, 이제 산 달이 얼마 안 남았네. 먹는 건 잘 먹고 있지? 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버겁네요. 먹는 거야 잘 먹죠.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얘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니? 안 그래도 물어볼 게 있었어. 네, 말씀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애 낳고 산후조리원인가 거길 간다면서? 너도 가니? 네, 당연히 가야죠. 집에서 몸조리할 순 없으니까요. 여건이 안 되니 조리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거기 가지 말아라. 조리원비도 몇백만 원 한다는데 그 돈 아껴서 하고 싶은 거 해. 네? 가지 말라뇨. 아니, 남의 손에 내 귀한 손주 맡기는 것도 그렇고 난 영 찝찝하다 얘. 요즘 시설 잘 돼 있어서 아이들마다 카메라 다 붙여주고 위생적으로나 여러모로 편해서 차라리 조리원에 있는 게 나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 산후조리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150만 원만 줘라. 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요?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집에서 편히 먹고 자고 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해준다는데도? 제가 어떻게 어머니 수발을 받아요. 그냥 조리원 들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대로 하거라.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버는 돈 허투루 쓰는 것도 그렇고. 아니요, 어머님.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요. 허투루 쓰는 돈이라뇨? 아이 낳고 몸조리하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골병 들어서 병원 다니는 것보다 확실히 몸조리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옛날엔 꿈도 못 꿀 일이야. 애 낳고 바로 들쳐매고 밭으로 일하러 나갔다고. 어머님, 지금은 그럼 죽어요. 지금이 옛날이랑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이미 조리원 비용 주셔서 예약 걸어뒀는데 전 조리원 가야겠네요. 너 원래 이렇게 말 안 듣는 애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시켰다. 어머니, 막달 임산부한테 너무하신다 생각 안 드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뭘 너무하니? 너야말로 그만해라. 이거야 원참. 이야기가 통해야 말이지. 네 마음대로 해. 당신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엄마가 잔뜩 화가 났어? 아니, 어머님이 산후조리 해주신다잖아. 나한테 대놓고 돈 달라고 하셨다니까? 가족이 해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싫었어도 좋게 거절했어야지. 뭐라 했길래 엄마가 난리시냐고. 내가 먼저 싫은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꾸 강요하시니까 그러지. 너도 참 대단하다. 매사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애 낳고 살 거냐?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안 될 건 뭔데? 솔직히 그런 시설보다 집이 더 마음 편하지. 안 그래? 당신도 말이 안 통하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어머니가 내 산후조리 해주시는 건 당신이 포경수술하고 우리 아빠가 돌봐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가? 아무튼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속상해 하시잖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더 속상해. 저희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아기 천사까지 찾아오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솔직히 서로 좋아하는 것 하나만 보고 결혼을 서두른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후회되는 행동이네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너무 급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사랑의 눈먼 자들에겐 들리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늘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다정다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날이 세워져 있던가 무조건 저를 탓했거든요. 그런 행동이 더 심해졌던 건 남편이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부터일 겁니다. 당장 딸린 식구들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남편은 생전해보지 않던 택배 일에 뛰어들었고 온갖 고생은 다 했죠. 그리고 그 시점에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갑작스레 좋아지지 않아 저나 남편 모두 고생길에 올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입금이 아직 안 됐네? 왜 안 주는 거야? 아,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어. 이번에 정산 시스템에 문제 생겨서 며칠 늦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택배 회사도 나름 대기업인데 밀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뭘 그만해.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럼 네가 나가서 일하던가.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이럴 거냐고. 잘 다니던 회사 하루아침에 잘리고 밖에서 개고생하는 나는 안 보이냐?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이 정도도 못 물어봐? 그냥 그렇게 됐다 말하면 되지. 왜 항상 나를 세워서 말을 하냐고. 너 같으면 기분 안 나쁘냐고. 너 내가 택배 일한다고 얕잡아 보는 거지? 한심해 보인다 이거야 뭐야? 당신은 나를 고작 그렇게밖에 안 봤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행동이 그렇잖아. 입만 열면 돈 달라 돈 달라. 나도 이젠 지친다 정말. 내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입금 안 됐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이 난리를. 됐다. 그만 말해. 물어본 내가 죄인이지. 남편이 택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유일하게 내세울 게 다양한 자동차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한두 달은 선배의 근무자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3개월 차부터 혼자 배송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안심하는 눈치였는데 간혹 월급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입장인데 남편은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통인데 어느 날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업하던 사람이 자금을 들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업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고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희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도와드리지 못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의 사업은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서 친정 부모님은 고시원살이를 하게 되었고 시댁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장 가진 돈이 어딨냐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여보,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에서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면 안 될까? 너 지금 내 앞에서 친정에 돈 퍼 나르겠다고 하는 거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친정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요.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신 상황이라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너 매번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밑도 끝도 없다? 돈 있어도 못 빌려줘. 우리가 졸부도 아니고 퍼줄 돈 없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자리 잡아서 겨우 적응했는데 우리도 누구 돈 빌려줄 처지 아니란 거 알잖아. 힘든 거 참으면서 일하는데 계속 돈돈거리면 나도 난감해. 뼈 빠지게 개고생하는데 남 보태줄 바엔 그냥 나도 일 안 하고 막 나간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모님이 남이야? 내가 많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빌려달라는 건데 너무하네. 투자금만 잘 해결되면 금방 갚아주실 분들이고 전망 없는 사업도 아니니 좋아질 거야. 어머니나 당신이나 정말 매정하네. 너무하긴? 네가 더 너무하네. 어디서 남편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어머니, 저도 할 말은 있거든요. 지금은 아이 보느라 전업주부지만 저도 이 사람 못지않게
직장 생활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혼수를 해도 제가 더 해왔고 신혼집도 제 명의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되드니?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정 안 되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보태드리려고요. 다시 일어서실 분들이고 그 돈 안 주실 분들 아니에요. 뭐?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당신 그러기만 해봐. 나랑 당장 이혼이야. 이혼?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이혼이라는 단어에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가지고 있던 비상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부모님이 당장 생활하실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드렸어요. 이혼을 운운하던 남편은 진짜로 제가 대출을 해버리니 말문이 막혔는지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친정 부모님이 자주 거래하던 회사에서 새롭게 투자를 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빚도 다 갚고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알게 모르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원래 은혜를 갚을 땐 2배로 갚는 거라며 제가 드린 비상금의 2배를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고 아이 키우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니 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여유로웠던 탓일까요?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이제 여유도 생겼으니 나 사업을 좀 해볼까 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템 생각해 둔 거 있어. 사람들이 밥은 안 사 먹어도 커피는 사 마시잖아. 나도 카페 사업할 거야.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준비를 철저히 해도 휘청일 수 있는 게 사업이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집안일 하는 당신이 뭘 알아? 바깥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아이나 잘 돌봐. 당신이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 하셨잖아.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사업이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장인 장모님처럼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어디 가서 뒤통수 맞을 사람처럼 보여? 사람한테 배신당할 일은 없거든. 아니,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해? 왜 이렇게 비꼬듯이 말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망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이제 봤네. 아니 애미야, 너는 왜 이렇게 딴지를 거냐?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네 할 것이지. 어머니, 이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잖아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넌 네 남편을 그렇게 못 믿냐?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사돈들 요즘 매출 잘 나온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업 자금 좀 보태라 해라. 네? 사업 자금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못할 건 뭐냐? 손주 녀석 생일 때마다 몇백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는 거 모를 줄 알아? 순식간에 재산도 불리고 하는 거 보면 돈 많은 거 아니냐고. 어머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나무인이시네요. 당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 어려울 땐 돈 있어도 못 보태준다고 하셨는데 당신 사업한다니까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시고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 안 그래요 어머니?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정작 어려울 땐 안 도와주시고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등골 빼먹으려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게 도둑놈 신보라는 건가? 뭐? 도둑놈? 야,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보태줄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 지금 바빠요? 나 지금 되게 어이없어서.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이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일로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지. 남자라면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지. 뭐가 문젠데 그러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려울 땐 쳐다도 안 보더니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손 벌리는 거잖아. 대놓고 돈 보태라고 하는 거 있죠? 어려워도 봤으니 다 이해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박서방이 하는 사업 잘 될 수 있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빠가 보태줄게. 아니, 아빠가 왜 돈을 보태요? 그 돈으로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사셔야지. 이래야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카페 차리려면 대충 2에서 3억은 필요할 건데. 아, 몰라. 그 사람이 어디서 돈 구해올지는 몰라도 아빠 절대 돈 보태주지 마요. 얘,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아빠 말대로 해. 딴소리 못하게 각서 쓸 거니까 이 아빠 믿고 기다려. 알겠지? 휴, 정말 모르겠어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얼마 뒤 친정 아버지는 남편에게 2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융통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카페 사업이 대세라며 강화도에 큰 카페를 차렸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홍보업체 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벤트도 열고 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무시했고 매출도 상당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니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지 무리하게 서울에 추가로 카페를 오픈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곳에 집중해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봐도 모자란데 일을 더 벌이려고 하는 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지만 카페는 창업하고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한다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 어렵사리 카페를 더 차렸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매일이 마이너스였어요. 돈 벌었다고 외제차도 사고 온갖 사치 다 부렸는데 순식간에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친정 부모님은 나이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도로 이주하셨어요. 그곳에서 펜션 사업을 시작하셨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셨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 부모님에게 온갖 알랑방귀를 껴대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건 저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하더군요. 당신 아빠한테 연락했더라? 무슨 염치로 연락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요즘 카페 어려운 거.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강화도에 있는 것만 잘 운영해도 반은 성공하는 거라 했잖아. 그 말 무시하고 무리한 게 누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둘 다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너 내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삐딱선이냐?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어이가 없네. 당신이 사업을 잘 굴렸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했어야지. 애초에 무리한 사업인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해? 돈 처바르면 뭐해, 이렇게 망할 거. 나 안 망한다니까? 자금 융통되면 그걸로 무마하고 안정기 접어들면 예전보다 더 나아질 거야. 그 자금은 누가 주는데? 땅 파서 나오니? 아, 장인어른이 보태주시기로 했어.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동안 당신이 받아간 돈만 몇 억이야. 그거 다 어떻게 갚으려고? 가족끼리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 그런 게 있어야 하냐? 장인어른도 별 말씀 없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 짜증난다. 그런 식으로 먹고 튀겠다 이거야? 내가 나 혼자 잘 되자고 그런 거냐고. 딸린 식구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도와주셔야지. 당신 그러다 나중에 국물도 없다. 없어도 돼. 사업 안정되기 전에 어머님 사치 부리는 거나 줄이시라고 해. 매달 사들이시는 명품만 줄여도 당신 직원들 월급 케어는 가능하니까. 치사하게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냐? 그거 당신 돈 아니잖아. 신경 꺼. 나 생활비 한 달에 400 받아서 그걸로 적금하고도 남아. 근데 어머니는 매달 2천만 원 넘게 쓰는 게 말이 되니? 어떻게 명품을 맨날 사?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 치사하게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 당신이랑 대화하다 보면 축 처져. 여름도 아닌데 진짜 짜증나니까 말하지 마. 누가 할 소린데. 남편이 하도 돈돈거리면서 난리를 피워댄 통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친정 부모님이 급한 불을 꺼주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아이 아빠고 가족이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언젠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날 있겠지 하면서요. 아마 저도 반포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라도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아무튼 보통의 나날을 보내다 추석을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 거리가 멀어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자기 많이 보고 싶으시대. 이번 명절은 친정 다녀오는 거 어때? 야, 미쳤어? 내 앞에서 친정 얘기하지 마. 명절에 시댁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노친네들 고려장 해버리기 전에 닥쳐. 말을 왜 그렇게 해? 1년에 얼굴 봤자 두어 번 보는 게 단데 이럴 때 보지 언제 봐? 여자가 말이야,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뼈를 묻어야지. 너는 틈만 나면 친정거리냐?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가서 살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이 필요할 땐 굽신굽신하더니 이제 볼일 다 봤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친정이 좋으면 친정으로 꺼지라고. 알겠어? 한 번만 더 친정 얘기해봐. 가만 안 둘 거니까. 싫은데 싫은데? 친정. 그만 안 해? 당신 미쳤어? 이혼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뭐? 이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더는 너란 인간 상종 못하겠어. 너는 너대로 네 엄마 껴안고 살아. 우쭈쭈하면서 잘 살아보라고. 이혼할 거면 아이 데려가서 키워. 난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딜 가도 망할 팔자야. 나중에 분명 후회할 일 생길 거야. 조만간 서류 보낼 테니 사인이나 해. 이게 미쳤나?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았거든요. 분명 딴죽을 걸고 넘어질 게 뻔해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냥은 이혼하지 못하겠다면서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부부가 가진 재산은 공동재산이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며 신혼집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만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육아에 대한 참여도나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볼 때 이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며 항소하겠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위자료를 4천만 원이나 받아가? 이 나쁜 년아, 끝까지 우리 아들 등쳐먹는구나. 어머, 등쳐먹는다뇨? 등쳐먹은 건 그쪽 아드님이죠. 아줌마, 저 더 이상 며느리 아니거든요. 기분 나쁜 발언은 삼가실래요?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위자료 4천만 원은 당신한테 과해. 나 이대로는 못 있어. 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돼? 말 되지. 당신 엄마가 사치 부린 거나 당신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돈만 몇 억인데 내가 받는 4천만 원이 그렇게 아깝니? 내 피 같은 돈인데 널 왜 주냐? 너 2년 가져간 돈 내놔. 그동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생활했으면서 4천만 원씩이나 받아가? 누구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 돈이면 백이 몇 갠데. 아줌마 닥치세요. 여기서 더 한마디만 하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정말 가만 안 있을 건데요? 나 우습게 본 거 후회하게 될 텐데.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래. 그럼 당장 내일 법원 가서 소송 걸어야겠다. 너 우리 아빠가 빌려준 사업 자금 몇 억이더라? 4억 정도 되나? 그거 다 뱉어내야지. 각서 쓴 거 잊었니? 그건 내가 잘못했어. 각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큰 돈을 덥석덥석 주겠어요? 언제까지 갚아라는 아니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질 때 돈을 되돌려준다는 항목이 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건 미리 대비를 못했나 보지? 있는 것들이 더 한다더니 악덕 사채업자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채업자요? 우리가 이자를 받기를 해 뭐를 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유일하게 내건 게 가정의 평화예요. 근데 그걸 깬 건 이 사람이랑 어머니고요. 제가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데 저 각서 가지고 소송 한번 걸어볼까요? 엄마, 빨리 미안하다고 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 소송은? 응?
그 돈 회수하면 나 완전 길거리에 나앉게 되잖아. 한 번만 더 나 우습게 봤다가는 네 인생 종치게 될 거야. 너네 엄마 단속 좀 시켜. 알겠어. 미안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모든 관계를 마무리 지었고 위자료 4천만 원 받아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 왔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고민을 하는데 심심풀이로 샀던 복권에 당첨되면서 그 고민도 금방 끝났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5억이 넘는 돈을 수령받아 그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죠. 부모님은 펜션을 운영하고 저는 카페를 차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들도 많아지니 그만큼 매출이 급상승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우연히 이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이 또다시 굽신거리며 다가왔지만 매몰차게 대했어요. 통신 제한과 접근 금지를 걸어버리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그런 제 앞날 응원해 주실 거죠? 제 긴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 심부름 좀 해라. 욕실 청소용 세제랑 두루마리 휴지가 다 떨어졌으니까 좀 사오렴. 그리고 쌀도 10kg짜리로 하나 사오고 간 김에 양배추랑 감자랑 호박이랑 배추도 좀 사와라. 나이를 먹으니까 무거운 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장 다 보고 나면 그대로 와서 오늘 점심이랑 저녁 좀 해다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사러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저녁에 장을 보면 저녁도 늦게 먹어야 되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일해야 되거든요. 어머, 너 일 그만뒀잖니? 네? 얼마 전에 출퇴근할 때 쓰던 차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있는 걸 봤어. 하루 이틀이면 휴가였나 보다 하겠지만 거의 보름 내내 그대로 있더라. 이 정도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단 거잖아. 속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직장에서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도입되었거든요. 재택근무? 지금까지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즉,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서 전업주부처럼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업이란 소리네. 아니요, 부업이 아니라 그래. 뭐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집에서 일한다는 거잖아. 그게 부업이지 뭐. 그런 건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하면 되니까 전업주부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직장에서는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 직원이란 소리잖니? 설마 인간관계도 다 망친 거니?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일하게 할 정도로 쓸모없는 직원이었구나? 재택근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락도 잘 주고받는다고요.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창피한 게 내 며느리라니. 내 아들만 불쌍하네. 최소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정도는 해. 알아들었으면 얼른 내가 시킨 거 사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해야 한다고. 시끄럽고 얼른. 알겠지? 못 해드려요. 이만 실례할게요. 뭐라고? 다음 날. 아가, 내가 부탁한 물건은 언제 사다 줄 거니? 밥하러도 안 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오늘은 빨래랑 청소도 좀 해줘야 돼. 얼른 와서 안 해주면 니네 집 집안일도 계속 쌓이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못 오니? 오늘 화상회의가 있거든요. 화상회의? 그게 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통해 회사 사람들과 함께 거래처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회사 회의는 무슨... 너 아직도 그런 말 하고 있니? 엄연히 업무의 일환인데요. 고작 부업하는 것 정도 가지고 회의는 무슨...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구만. 뭘 그래.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된다니까 그러네. 얼른 끊든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하고 여기로 좀 와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필수로 참가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은 못 가드려요. 너 진짜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전업주부라면 더욱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오길래? 고작 부업 정도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오렴. 이제 회의 시작하니까 답장 못 드려요. 또 어딜 가?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대화 중이잖아. 고작 부업하는 정도밖에 못하게 된 주제 뭐가 잘났다고 그래? 우리 현식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딜 건방지긴. 안 되겠다. 당장 찾아가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켜놓든가 해야지 원. 내 말 안 들으면 이혼시킬 줄 알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며칠 후. 얘, 좀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며칠 전에도 모처럼 내가 찾아갔는데 회의네 뭐네 변명만 늘어놓고 방문까지 잠가버리고 말이야.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스스로 생각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마 전에 왜 그러셨어요? 어머,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랑 이러고 있어봐야 대화도 안 될 테니까 현식 씨랑 직접 대화 나누세요. 뭐? 현식이? 현식이가 뭐? 난 지금 너랑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 저는 이만 차단하겠습니다. 뭐가 어째? 현식과 엄마의 대화. 엄마, 이제 나랑 얘기하자. 우리 아들도 참 힘들겠다. 미영이 걔는 어쩜 태도가 그러니? 못 참겠으면 그냥 돌아와도 돼. 이혼해도 상관없어. 엄마, 우리 회사가 미영이 회사랑 거래한다는 얘기는 했었지? 어?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회사는 달라도 컴퓨터만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점은 미영이랑 똑같아. 그래? 근데 미영이 걔는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상관없잖아 이제. 그런 것보다 미영이가 앞으로 전업주부로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엄마, 미영이 일 그만둔 적 없다고. 뭐? 엄마가 부업 하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는 재택근무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방식 개혁을 시작해서 나도 그 대상이 됐어. 뭐? 아들, 우리 아들까지 부업하면서 살겠다고? 그 회사 괜찮은 거 맞니? 좀 그러면 아빠한테 부탁해서 어디 다른 회사 이직 자리라도 알아보든가. 그게 아니라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하면 회사 경비 삭감에 도움도 되고 직원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메리트를 생각해서 회사가 이런 방침을 내세운 거라고. 급여가 깎이는 일도 없어. 그래? 나랑 미영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공사를 확실히 구별할 곳을 개개인에게 요구하고 집에 있는 만큼 가족들의 이해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내가 뭐? 얼마 전에 화상회의 때 말이야. 미영이가 집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단 말이야. 뭐? 심지어 한창 미영이가 발표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말, 고작 부업하는 걸로 우쭐해하지 마. 전업주부랑 다를 것도 없으면서 내 말이나 잘 들어. 며느리가 어딜 건방지게. 내 말 안 들을 거면 니네 그냥 이혼해. 아니, 잠깐만.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퍼져나갔어. 진짜? 나는 재택근무가 미영이네 회사보다 조금 더 늦게 도입돼서 그날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은 화 안 내고 동정해줬으니 망정인데 진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현식아, 그리고 우리 집 열쇠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그날 분명 회의 전에 현관문 잠가놨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멋대로 들어왔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얼마 전에 니네 집에 갔을 때 장롱에 열쇠가 하나 더 있길래. 뭐? 그 장롱은 우리 침실에 있잖아. 거길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고? 너희가 하도 열쇠를 안 주길래. 주기 싫으니까 안 준 거지.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열쇠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엄마한테 하나 줘도 문제될 건 없잖아. 이 상황에서 잘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네. 뭐 이제 상관없긴 해. 이제 도어록으로 바꿨으니까. 뭐? 도어록 따는데 든 비용은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청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우리 조만간 다시 이사 갈 거야. 뭐? 이사를 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이제 재택근무하게 됐으니까 집안일을 도우라는 둥 하면서 말도 없이 찾아오면 일하는 데에 방해되잖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이미 한 번 그랬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부러 이사까지 가지는 않아도 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상사조차도 이사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가 우리한테 피해가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마. 현식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엄마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해? 뭐라고?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짓은 요즘 말로 시월드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아빠를 통해서 하든가 해. 나도 이제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잠깐만, 현식아!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당일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에게 방해받는 일 없이 무탈하게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간 후로는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상황을 들었는데 아직도 재택근무와 부업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가 어쨌든 결국 전업주부랑 똑같은 거잖아 라는 말만 하신다고 하네요. 틈만 나면 제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시아버지 서재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야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잠깐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말이야, 인터넷에서 쌀을 샀거든? 쌀이요? 마트에서 사면 들고 오는 게 힘들잖니.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을 텐데. 됐다 그런 건. 그래서 말이야, 이왕 그렇게 사는 거 맛있어 보이는 특상품 쌀로 시켰거든? 특상품 쌀이요? 후불로 니네 집 주소에 배달시켰으니까 오면 좀 가져다 줘라. 어머님, 왜? 후불로 도착한다는 건 제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내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 그 쌀이 얼마인데요? 한 5kg에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요?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돈을 내드린 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대신 내드려도 돈을 돌려주시지도 않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가겠다는 말이니? 뜯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신 내드린 돈은 돌려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굴지 마라. 넌 일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정도가 있죠.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두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시는 바람에 최근 3달 동안 매번 목표했던 액수만큼 저축도 못했어요. 그건 너희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문제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니? 관리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저번 달만 해도 다 합해서 57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 맞다. 나 다음 달에 친구랑 여행 간다. 여행이요? 제주도로 갈 거야. 5박 6일로. 그렇게 오래요? 여행 갈 돈이 있으신데 쌀도 직접 사시면 되잖아요. 아, 이번 여행비는 우리 지수가 내줬다. 형님이요? 지수가 얼마나 효년지 몰라. 내가 뭘 사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 해주거든. 네, 그럼 난 친구랑 커피나 마시고 와야겠다. 쌀은 좀 부탁할게. 어머님! 유빈아, 지금 연락 돼? 아, 여보, 출장 가서 고생이 많네. 고마워. 일은 끝난 거야? 조금 일찍 끝나서 지금 호텔 와서 쉬는 중이야.
근데 상의할 게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 있어? 내 일은 아니고 누나가 나한테 얘기한 건데. 형님이? 아까 핸드폰을 보니까 내가 일하고 있던 사이에 카톡을 엄청 길게 보냈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누나 돈을 꽉 쥐고 있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일하는 직장이 엄마 아는 사람 회사거든? 아, 맞아. 들어본 적 있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월급 통장을 엄마 계좌로 해놨나봐. 뭐? 그게 뭐야? 나도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누나는 그 회사를 그만뒀었대. 그래? 저 자식도 있는 미친 상사가 하도 들이대서 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진 퇴사를 강요했다더라고. 뭐 누나는 예전부터 이직하고 싶어 했으니까 퇴직금만 챙겨가자는 생각으로 자진 퇴사를 받아들였대. 이게 3달 전 얘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뭐가? 아니, 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3달 전부터 계속 인터넷 후불 결제로 물건 주문해서 나보고 결제해달라고 하시고는 한 번도 돈을 안 주셨다고. 아, 누나 돈을 못 쓰게 돼서 우리한테 빌붙기 시작했던 거구나. 참고로 오늘도 5kg에 10만원 하는 비싼 쌀을 결제해달라고 하시더라? 진짜로?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 진짜. 아버님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빠 지갑도 엄마가 꽉 쥐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이런 와중에 내가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엄마 인맥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만약 어머님이 하라던 대로 했다간 지금쯤 당신도 그러고 있었겠네? 그러게. 아까 그거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 그럴만도 해. 그래서 누나 말인데. 아, 미안. 3,000%로 빠졌네. 아니야. 방금 그것도 중요한 얘기였긴 하니까. 하여튼 누나 얘기 좀 할게. 말해봐. 가장 중요한 게 누나 퇴직금이거든? 퇴직금? 누나가 퇴직금용 은행 계좌를 일부러 새로 파서 거기로 넣어달라고 회사에 부탁했대. 아, 그렇구나. 매번 월급 받는 계좌로 보내면 또 어머님한테 가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본가를 나갈 생각이었나 본데 어떻게 된 건지 엄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뭐? 3달이 넘어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뭐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못하나? 이미 엄마가 다 쓰고 없다나 봐. 진짜? 뭐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이 어쩌고 했다던데? 어? 제주도 여행? 그거 나도 오늘 낮에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여행비를 내주셨다고 하셨어. 진짜로? 그렇게 됐던 거구나.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나도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일단 본가를 나가서 엄마 손이 닿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그러게. 내일 집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 응, 알겠어. 민찬아, 유빈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니? 뭐야, 왜? 엄마 오늘 제주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행 중에 후불 결제로 물건이 몇 개 도착할 거니까 좀 받아달라고 유빈이한테 부탁해놨었거든.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거라서 받기는 해야 되는데 곤란한 상황이야. 유빈이는 지금 옆에 있어. 어머, 그래?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봐 줄래? 어제 도착했을 거란 말이야. 아, 그거? 못 받지 않았을까? 뭐? 왜? 그 집 3일 전에 팔았거든. 뭐? 팔았다니? 이사 갔어. 어? 우리 그 집에서 이사 갔다고. 뭐? 이사를 갔다니? 그렇게 됐으니까 보냈다는 물건은 엄마가 알아서 택배회사나 판매자한테 문의해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유빈이한테 부탁했는데. 그날은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그때 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아니, 난 그냥 유빈이가 돈 내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줄 알았지. 그거 말인데 엄마 지난 3달 동안 유빈이한테 돈을 얼마나 내게 했는지 알아? 어? 벌써 150이 넘는다는데 언제 돌려줄 건데? 아니, 그건 다 알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었잖아. 그건 내 와이프가 무슨 ATM이야? ATM이라니 무슨...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지수? 난 다 알고 있어. 누나 퇴직금을 제주도 여행 가고 물건 사고 하느라
거의 다 썼다면서. 지금까지도 누나 월급을 엄마 돈처럼 써왔다는 것도 알아. 아니 그건 지수한테 맡겨놓으면 돈을 계획적으로 못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나쁜 얘가 여기 딱 있구만. 뭔 소리야.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낭비벽은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집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어보기가 무섭다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누나도 이사 갔어. 뭐? 지수까지 이사를 가다니? 당연한 일이지. 그게 왜 당연한 일이야? 내가 지수한테 새 일자리도 소개해줄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또 엄마 ATM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대로 가다간 누나도 언제까지고 엄마한테 착취만 당하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사를 감행하기로 한 거야. 엄마가 여행 간 틈을 타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 맞다.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집은 나갔대. 아니 그 인간까지 왜? 근데 그럴 돈은 어디서 났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있었대. 그리고 월급 계좌도 조만간 바꿀 예정이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설명을 똑바로 해봐. 지금까지 아빠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 즉 엄마가 마음대로 써제끼던 그 계좌에는 앞으로 10원도 안 들어올 거라고. 뭐? 대체 왜 그런 건데? 아빠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각인지는 대충 상상이 되지만 뭐 그건 내가 말할 게 아니니까. 남는 건 알아서 아빠랑 얘기를 하던 해봐. 잠깐만! 난 간다. 며칠 후에 아빠는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를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엄마는 충격을 먹고 엄청 매달렸다고 하는데,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이 일단 데려가겠다고 하셔서 삼촌의 설득으로 겨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와 아빠는 지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감사함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써버린 누나 퇴직금만큼은 엄마가 갚도록 해서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다 받고 나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